안녕하세요. 열심히입니다. 오늘은 특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특약 분쟁 사례 및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약 하나 때문에 계약이 파토난다. 무서운 말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 같아요. 사소해 보이는 문구 하나, 애매한 표현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거래를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서툴다 보니 사소하게 보였던 특약 때문에 중개사 손님들 모두 속 끓이고 신뢰 잃고 최악의 경우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 특약 관련 분쟁 사례들과 대처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특약 관련 분쟁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수리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인데, 특히 애매한 특약 문구 때문에 누가 어떤 수리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때 문제가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 임대인은 주요 시설물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특약 외에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했을 시, 형광등을 대량으로 교체했을 때나 입주 전에 분명히 멀쩡했는데 몇 달 안 돼 고장나는 경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일 때 임차인 과실인지 건물의 노후 문제인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골치가 아파지겠죠. 임차인 입장은 당연히 집주인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이 고칠 부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감정 상하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상 특약 문구 외에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 의무 규정을 살펴봐야겠죠. 문고리 수리, 전등 교체 등 사소한 수리고, 보일러 누수 배관 등은 임대인 소관인데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특약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분리 시 무효화될 수 있어요. 특약 사항으로 수리 범위와 책임 주체를 구체적 명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잔금일 및 명도 지연 관련 문제인데요. 임대나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이나 명도 날짜를 특약으로 정하는데 안 지켜져 분쟁 발생 경우가 흔하죠. 특히 연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가령 살던 집 잔금 받고 새 집 잔금 치러야 하는 상황은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기고,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선 다음 계약이 틀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하니 열받고 이사 날짜 틀어져 변경 시 비용 문제나 시간 약속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번지곤 하지요. 이럴 때는 특약의 잔금일이나 명도일, 지연 시의 구체적 위약금 조항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넣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령 잔금일이 3일 지연된 경우 하루당 잔금의 1%를 지연금액으로 지급한다. 또는 명도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한다는 식이죠. 물론 현실에선 특약이 있어도 협의가 우선이지만 최소한의 기준 마련하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특약 분쟁 발생 시 현명한 대처법인데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유도이고, 소송까지 가는 건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크기에 중개사는 이 지점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리비용 분쟁이라면 대략적인 수리 액수를 뽑아보고 양측이 얼마씩 부담하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제안해보고, 감정적 대립 인한 손익계산 또한
장기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합의하는 게 양측의 이득이라는 점을 설득하고요. 공정하게 중재해야 신뢰를 잃지 않지요. 계약서 및 특약 내용 면밀히 재검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분쟁 발생 시에 계약서 전체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특약 내용이 명확한지,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외에 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 등도 증거가 되고, 특약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 시 무효가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관련 법규 및 판례 확인입니다. 특약 분쟁은 결국 법률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발생 시 해당 특약과 관련된 민법,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법 조항을 해석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관련 판례를 찾아보시고 법원에서 유사 사례 시 판단을 어찌 내렸는지 등 내 사건의 결과나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유리하고, 필요시 법률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합의가 어렵고 손해까지 발생 상황이라면 손해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데, 명도 지연으로 발생했다면 그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수리비용 분쟁이라면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둬야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현명하지요. 만약 어설프게 대응했다 손해를 더욱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쟁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